오늘 행정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산제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영기준 예산제도 ZBB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0의 기준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예산을 짤 때 예전에는 기존 거 예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예산이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0의 기준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참조하지 않겠다. 왜? 0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적이나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완전히 새롭게 다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자, 기출을 보시면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이 참고 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죠. 옛날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새롭게 가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기존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던 거, 이게 바로 우리 점증주의죠. 이런 점증주의를 극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주의를 극복하고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사가 이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점증주의를 사실상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증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오히려 점증주의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볼게요. ZBB는 연구와 예산 준비에 과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단점, 맞죠? 완전히 때려부시고 새롭게 예산을 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과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점증주의를 극복하게 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니죠. 이런 평가를 못 받았죠. 오히려 점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점증주의로 돌아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달을 보겠습니다. 발달. 자,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요. 피르라는 사람 기억해 주세요. 피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 민간 기업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나중에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정부까지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레이건 정부에서 폐기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공식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름 기억해야 되는데 피르랑 카터를 기억하세요. 피르랑 카터. 그래서 제가 그 예산제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외울 때 카터는 외우는 법 알려드렸고요. 피르만 더 추가로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외울 때 그냥 피르를 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외울 때 그냥 피리 부는 카터, 피리 부는 카터,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ZBB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편성 순서가요, 이제 의사결정 단위를 확인한다,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실행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도 이해를 전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장에다가 한번 이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편성한 게 보이시죠? 자,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한번 우리 ZBB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서울시에 땡땡구청이 있습니다. 자, 이 땡땡구청 안에는요, 당연히 우리 실국가라고 해서 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땡땡구청에 땡땡국이 있고요. 이 또 국 밑에는 과가 있죠. 그래서 무슨 과가 있는데, 자, ZBB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1번 의사결정 단위를 채택합니다. 의사결정 단위라는 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가장 최소 단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정했습니다. 여기 땡땡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땡땡과가 의사결정의 단위다. 1번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는데요. 이 의사결정 패키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대안이 있고 증액대안이 있어요. 사업대안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영어로 치면 what이에요, what.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A, B, C라는 사업이 있고 가나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A 사업과 가라는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사업 대안으로 A와 가가 정해졌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증액 대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자, 이랬을 때 A1, 2, 3가 있고 가 1, 2, 3이 있습니다. 자, A1이라는 건요, 최저 수준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을. A2는 현행 수준, A3는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 최저 수준으로 하면 돈이 3억이 들고요, A2로 하면 여기 3억에다가 플러스 2억이 듭니다. A3로 하면 플러스 1억이 더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가 1, 2, 3도 똑같아요. 5, 3, 1 이렇게 돈이 듭니다. 자, 이렇게 증액 대안 패키지까지도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돈은 무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땡땡구청에서 돈을 얼마나 편성해 줬냐면, 여기 보이시죠? 땡땡구청이 이 국에다가
12억을 내려줬어요. 12억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뭘 하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가 1, 2, 3, 4, 5, 6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A1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 1, 2, 3을 하고 A2, A3를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자, A1 하면 3억이라고 그랬죠. 가 1은 5억이었고요. 가 2는 플러스 3억, 가 3는 플러스 1억이었죠. 지금 3, 5, 3, 1 이것만 다 더해도 벌써 12억이 돼버렸죠. 그럼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12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업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A 사업에는 3억이 들고 가 사업에는 9억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ZBB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얘네들 이 중에서 어디서 의사결정을 할지 이 의사결정 단위를 먼저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가 여기로 정해졌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안 무엇을 할지 A, B, C, 가나다 중에서 나는 A와 가를 하기로 정해졌다. 그 다음에 증액 대안. 이 증액 대안은 영어로 하면 how예요, how. 그럼 어느 수준으로 할래? 그래서 A 1, 2, 3, 가 1, 2, 3 이렇게 정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우선순위 결정할 때요, 이 주관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우선순위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정했잖아요. 이거 정할 때 이 차상급 기간에 주관성이 좀 들어갑니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주관성이 들어가는 우선순위 결정이 있고요. 자, 우선순위 결정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자, 의사결정 단위를 확인한다. 이제 아시겠죠? 의사결정 단위 아까 제일 밑에 있는 땡땡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땡땡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한다. 이때는 사업 대안 what 무엇을 할지, 증액 대안 어느 수준으로 할지 이게 정해졌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결정한다. 제가 이 우선순위 결정할 때 뭐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주관성이 좀 많이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ZBB는 이런 걸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ZBB의 편성 절차 이제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의사결정 단위를 선택한다. 의사결정 단위라는 건 예산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최하 수준을 말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 땡땡과로 정해졌고요. 의사결정 패키지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사업 대안 패키지, 증액 대안 패키지. 그래서 what이냐 how냐 이렇게 정해졌었고,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우선순위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땡땡과 바로 위에 있는 땡땡국이었죠. 바로 이게 차상급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차상급은요, 상급은 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라는 뜻입니다. 바로 위 차상급 기관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우선순위 부여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ZBB의 목적은 어떤 수준에서 사업이나 활동이 수행되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어떤 수준이라는 게 how죠. 최저, 현행, 최고 이걸 말하는 거죠. A 1, 2, 3, 가 1, 2, 3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특징과 장단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자원 배분에 관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왜? 합리주의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합리주의 예산이라고 하고, 또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지향성. 자, 그 다음에 대안의 우선순위를 중시한다. 아까 봤었죠. 우선순위 1번부터 6번까지 매겼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감축지향적이다. 왜 감축을 중시해요? 기존에 있던 예산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감축지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BB는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밑에 있는 땡땡과에서 땡땡국으로 올라가고 땡땡구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 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향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분권적인 예산 결정 방식이다. 아까 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PPBS랑 좀 많이 다르죠. 계획 예산은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ZBB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개별 부서에서 우선순위와 지출 규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밑에서 땡땡과에서부터 정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관리자는 조직 내에 있는 각 의사결정 단위들이 제출했던 이런 의사결정 패키지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과대 추정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예산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 거부터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판을 까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와 지출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렇죠. 각 부서에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죠.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다. 그렇죠. 이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한다는 게 합리주의라는 거고요. 이 총체주의나 합리주의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총체주의가 합리주의라는 뜻이에요. 합리주의. 그 네 번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합리주의 예산이니까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감축을 중시하니까 예산 절감이죠. 자, 예산 과정. 이 아무 말 없이 예산 과정이라고 하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바로 예산 결정 과정이라는 거죠.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 일선의 실무자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그렇죠. 밑에서부터 참여가 많이 확대되겠죠. 최고 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그렇죠.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따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장점입니다. 장점은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모든 사업을 0의 기준에서 재검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중주의 예산 편성 방식을 극복한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와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기준 예산의 키워드가 감축이었잖아요. 감축. 그 다음에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경직돼 있다라는 건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영기준 예산은 완전히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직성을 타파한다라는 거고, 또 의사결정 단위, 아까 우리 의사결정 단위가 땡땡과였죠. 근데 이게 의사결정 단위가 조직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사업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결정 단위를 정할 때는 땡땡과 이렇게 조직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땡땡과로 안 하고 뭐 어떤 사업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체계다. 이미 뭐 특징에서 다 나왔단 말입니다. 자, 기출질문 한번 풀어볼게요.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리자와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그렇죠.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참여하는 거고요. 전년도 답습주의, 옛날 걸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따라가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죠. 경직된 거 다 깨부셔버릴 수 있죠.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제, 계속 나오네요. ZBB는 매우 유동적이며 또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직이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하게 맞죠. ZBB는 기존에 있던 걸 다 때려 부시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그리고 항상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뭐 계속 돈을 더 줄 거고, 못하면 다 부셔버리니까 당연히 조직이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단점이라고 돼 있죠. 자, 매년 반복적으로 모든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럼 공무원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우선순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애를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너무 의존한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고, 또 뭐 일반 행정 부문이나 연구개발 사업 등의 적용이 곤란하다. 뭐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경직성 경비를 강화한다. 우리 경직성 경비라는 게 뭐냐면, 경직됐다라는 건 굳어있다, 안 바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월급,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안 바뀌잖아요. 이런 경직성 경비를 너무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ZBB는 다 때려 부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는 때려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ZBB 예산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예산 삭감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또 소규모 조직 같은 경우는 희생될 가능성이 높대요. 아까 우리 우선순위 정할 때요, 힘이 없는 부서들은 희생된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매년 새롭게 재검토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합리주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경제적인 요인들은 간과한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과 노력이 너무나 과다하게 투입을 요구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이죠. 매년 재검토하는 게 너무 힘들니까. 두 번째,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나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죠. 이건 합리주의 예산이잖아요. 정치성이 들어가려면 점증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이란 말은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요. ZBB는 패키지 순위 매김 과정, 아까 우리 순위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 매김 과정에 너무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역량을 고려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너무 우선순위 결정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외부 역량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연기준 예산은 계속 사업까지도 모두 다 분석한다. 뭐 계속 사업이고 뭐고 간에 다 분석한다.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이런 것들은 축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국방비, 공무원의 월급, 교육비와 같은 이런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은 연기준 예산은 효용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다 깨부실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예산제도 ZBB를 공부해봤습니다. ZBB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완벽하게 이해 및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도 꼭 다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